글로벌 ETF 라운지. 뜨거운 태양과 함께 시작된 3분기 미국 증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3분기 경제 상황을 정리해보고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ETF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미 연준은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5.25%에서 5.5%로 7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한 차례 정도 낮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 없이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연준의 발표는 분명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인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발표 당일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 금리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6월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CPI는 3.3%를 기록했고 음식과 에너지를 뺀 코어 CPI는 3.4%를 기록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섭게 올랐던 물가는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지만 목표인 2%로 가는 길을 완만한 진전이라고 표현하며 예전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증시와 줄다리기를 하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연준에게 금리 인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간에 접어든 거죠. 둘째, 과열되었던 고용시장도 점차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6월 초 발표된 비농업 신규 고용 수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죠. 하지만 또 다른 지표인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2,000명이 늘어났고요. 첫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대비 9,000명이 늘어나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이어 고용까지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집니다. 연준은 더 이상 임금이 물가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금리 동결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없고 고용이 더 떨어질 경우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증시와 경제 지표가 벌이는 줄다리기에서 승자는 증시로 정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결국 연준은 둔화되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3분기에는 금리 향방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내려놔도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3분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팁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상황을 보면 국가별로 경제 성장률이 나뉘면서 국가 간 증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IMF가 4월 발표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국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1월 예상했던 것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해 2024년 경제 성장률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선진국에선 미국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IMF 보고서에서 단연 눈에 띄는 국가는 인도입니다. 요즘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IMF는 신흥국 중에서 특히 인도의 약진을 기대하면서 2024년 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시는 경제가 성장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루하루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국가별 성장이 나뉘는 시점이라면 경제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2024년 3분기 ETF 포트폴리오의 키워드 모두 찾으셨나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고 성장성을 키워드로 담는다면 어떤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답은 다음 글로벌 ETF 라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